충북은 지난 14일부터 일주일 넘게 한 자릿수 확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숨은 감염자를 통한 확산 차단이 남은 숙제입니다. 음성군의 고병원성 AI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농가 피해와 함께 군의 재정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도시락 데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배달을 통해 감염 위험을 줄이고 지역 상권을 살리자는 취지입니다. 지난 19일 증평 팔레트 공장 화재는 인공위성에서도 포착될 정도였습니다. 검은 연기가 띠를 이루며 100km 넘게 퍼진 건데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충북 지역에서는 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지난 14일부터 9일 연속 한 자릿수 확진을 기록하고 있는데 취약 감염 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 대책이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노인 요양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 등 충청북도 내 집단 생활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강화 방안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이들 시설의 종사자들은 타 시군의 이동이나 종교활동,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등에도 모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일반 시민들과 달리 이들에게는 권고사항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금지사항들이었습니다. 생필품 구매 활동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동거 가족 외의 모든 만남이 통제됐고 퇴근 뒤 모든 동선을 일일이 시설장에게 관리받아야 했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동선 파악을 안 하는데 직원들은 다 파악해서 남들 같이 다 보는데 다 쓰고선 어디 갔다 왔는지 다녀왔는지 다 보고해야 되고. 이 같은 감염 취약시설 노동자들의 희생은 그 결과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수가 100명이 넘었던 청주 한 요양원도 지난 1일 이후 단 한 명의 추가 감염 사례가 없었고 요양원발 감염이 차단되면서 충북은 지난 14일부터 일주일 넘게 한 자릿수 확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숨은 감염자를 통한 확산 차단이 남은 숙제로 떠오른 가운데 청주에서는 오늘부터 방역택시 100대가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아크릴 소재 비말 차단막을 설치한 건데 기사와 승객 양쪽 모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겁니다. 제천시가 관내 모든 택시에 비말 차단 칸막이를 설치한 데 이어 청주시도 이에 동참하면서 방역 택시는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고병원성 AI로 음성군의 피해가 극심합니다. 농가 피해와 함께 군의 재정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음성군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지난달 7일 금왕읍 메추리 농장을 시작으로 최근 생극면 산란계 농장까지 모두 5곳의 농장에서 발병했습니다. 발생 농가 인근 3km 이내에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지면서 음성군에서는 한 달여 만에 24개 농가 236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습니다. 음성군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가금류가 살처분되면서 농가의 피해와 함께 군의 재정적 부담도 커졌습니다. 음성군이 추산하는 살처분 농가 보상 비용은 180억 원, 이 중 군이 충당할 금액은 10%인 18억 원입니다. 이 밖에 살처분, 통제소 비용 등을 합하면 올 한 해 음성군에서 편성한 예비비 65억 원의 약 62%를 연초부터 소진하게 됩니다. 재정 압박이 커진 이유는 지난 2018년 변경된 방역 지침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발생 농가 반경 500m에서 3km로 대폭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이런 획일적인 3km를 적용하는 예는 없다고 합니다. 프랑스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반경 1km, 또 영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발생 농장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특히 살처분 보상금은 국비가 80% 지원되지만 살처분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해당 시군에서 100%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성 나온 농가에 대한 살처분은 저희 시군에서 한다고 해도 주변에 예방 살처분한 농가에 대해서는 그 살처분 비용은 국비에서 내려와가지고 국도비가 좀 지원이 되면은. 아직 끝나지 않은 AI의 위협 속에 피해 지자체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오늘 청주와 충주 지역 평준화 고등학교 전산 배정이 있었습니다. 청주는 성적 우수군의 임의 배정률이 올해도 높게 나타나 공립고보다 사립고 선호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평준화 고등학교 신입생들을 배정하는 전산 추첨. 청주는 임의 배정률이 1.8%나 됐습니다. 학생 100명 중 2명 가까이가 1지망부터 7지망까지 희망 학교 어디에도 가질 못하고 전혀 원하지 않은 학교에 가게 된 겁니다. 특히 성적이 좋은 1군의 임의 배정률은 3.7%로 전체 임의 배정률의 2배에 달했습니다. 지난해보단 소폭 낮아졌지만 성적 우수 학생들이 여전히 특정 사립고를 선호하면서 빚어지는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도교육청은 성적 우수 학생들을 전체 학교에 골고루 분포시키는 게 학생 스스로에게도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주 시내 일반고에 아주 균등하게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고 또 상위권 아이들도 한 학교로 특정 학교로 몰려갈 때보다는 훨씬 흩어져서 그런 지도 관심을 받으면서 아주 동반 성장하는 결과를. 하지만 학생들을 고르게 배정했으면 입시 결과도 고르게 나와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보니 임의 배정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입시 성적이 좋은 몇몇 사립고 선호 현상에 대해 학생 탓만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생각만큼 그렇게 평준화가 되지도 않았고 기존에 잘하던 학교들은 계속 잘하고 있거든요. 2군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는 그리고 확률이 높아지니까 일부러 그렇게 마지막 시험을 아예 못 봐버리는 아이들이 있죠. 도교육청은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 등으로 학교 간 학습 격차를 줄이고 원거리 통학을 지원하는 등 임의 배정으로 인한 불만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원거리에 배정받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 기숙사 운영 규정에 원거리 학생들을 위한 수용 규정을 넣어놨고요.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혹시 뭐 학교 간의 교육과정이라든지 교육의 불평등이 생기거나 그렇지 않도록 올해 처음 실시된 충주시 평준화고 신입생 배정은 임의 배정률이 0.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코로나로 문을 닫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 내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의 최대 피해자가 자영업 소상공인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텐데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요? 도교육청의 사례 함께 보시죠. 김기수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충북교육청 직원들이 하나둘 구내식당으로 모여듭니다. 직원들이 들고 있는 것은 식판이 아닌 도시락입니다. 사무실에선 부서별로 충북형 배달앱 먹개비를 이용해 인근 식당에서 배달을 받기도 합니다. 충북교육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한 도시락 데이입니다. 일단 선택의 폭이 커져서 좋고요.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도시락 먹는 기분입니다. 뒤늦게지만 지역과의 상생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지난 2011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근 식당을 찾아가서 점심을 먹는 지역 사랑의 날 행사를 진행해 왔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도시락 배달로 변경한 겁니다.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가 감염이 확산되고 하면서 지역 인근 식당으로 나가서 식사하실 수 없는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역 상권도 살려줄 수 있고 코로나19로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매출에 영향을 받았던 상인들은 오랜만에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한 번에 준비하는 양이 많아 눈꽃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일도 없었고 했는데 이렇게 단체 주문이 들어오면 어쨌든 기분 좋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충북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질 때까지 도시락 데이를 매월 2차례 실시할 예정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지난 19일 증평에서 발생한 팔레트 공장 화재는 수십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특히 엄청나게 피어오른 연기는 우주공간 인공위성에서도 포착될 정도였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지상 3만 6천 킬로미터 높이에서 지구를 돌던 천리안 위성이 찍은 한반도 모습입니다. 내륙 한가운데 갑자기 검은색 띠가 나타나더니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아래로 향합니다. 추정되는 폭만 약 2km.
증평에서 시작해 추풍령 넘어 경북 김천까지 90km를 이어지다 30km 더 떨어진 가야산 일대에서 흩어져 사라집니다. 한반도 상공의 이 검은색 띠는 같은 시각 증평 팔레트 공장 화재 현장에서 피어오른 연기의 모습입니다. 불은 당일 오전 11시 47분 발생해 수백 명의 인력과 헬기까지 동원한 끝에 1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13개 공장동과 완제품 8만여 개, 원자재 300톤을 태워 소방서 추산 26억 원이 넘는 피해가 난 대형 화재였습니다. 연기띠를 목격한 옥천과 보은에선 먹구름으로 오해할 정도로 흔치 않은 광경이었습니다. 침강 기류에 눌려 상승이 제한된 상황에서 바람 방향과 세기가 일정하게 유지돼 나타난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특히 육지에서 발생돼서 육지로 이동하는 장거리 이동을 처음 관측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막대한 피해와 엄청난 진화 인력이 투입된 이번 화재는 우주에서도 연기가 목격된 역대급 화재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청주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35살 A씨 등 직장인 7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어젯밤 11시쯤 청주시 오송읍의 한 원룸에서 술을 마시다 이웃집이 너무 시끄럽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돼 구청에 통보됐습니다. 제천시는 지난해 11월 25일 김장 모임발 확진자 발생 이후 중단했던 실외 체육시설 운영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재개 시설은 테니스장, 정구장, 게이트볼장 등 모두 19곳으로 이용자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도지사가 제출한 미동산 수목원 입장 유료화 관련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상임위는 도의원 간 찬반이 엇갈리고 부정적인 도민 의견이 적질 않다고 판단해 유료화 시행 시기를 다음 달에서 내년 1월 1일로 고쳐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입장료는 성인 도민 기준으로 2,000원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무산된 청주시의 주간 단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6주 연속 전국 평균 상승률을 밑돌고 있습니다. 청주 아파트 값은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조정 지역 해제 기대감에 가파르게 올랐지만 그 후 상승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주택업계는 청주의 경우 집값 상승은 비교적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청약 시장이 과열돼 추후 조정 지역 해제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충북교육청이 교육문화복합시설 1호 사업으로 확정해 추진해온 청주 상당초 이전 재배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도교육청은 상당초를 동남지구로 신설 이전하고 기존 학교 건물은 도서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학부모 68%의 동의를 얻어 확정했지만 지난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상당초 이전 재배치가 부결됐습니다. 교육부는 동남지구에 이미 용화초등학교가 신설됐고 운동초등학교 정원도 남아있어 추가 설립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성군 지역화폐인 음성행복페이가 출시 11개월 만에 발행액 3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200억 원 돌파 이후 3개월 만입니다. 음성군은 1월 현재 음성행복페이가 하루 평균 1억 원 이상 충전되고 있어 오는 6월쯤이면 발행액 500억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사무처장에 안병권 국회 정책연구위원이 임명됐습니다. 안병권 신임 사무처장은 청주 출신으로 충북대를 나와 한나라당 조직팀장, 미래통합당 직능부국장, 국민의힘 국민소통센터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도내 저수지 185곳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가 얼음낚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저수지 출입 통제에 나섰습니다. 공사는 지난 강추위로 저수지마다 수십 명의 낚시객들이 몰려들고 있지만 기온이 풀려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코로나 방역 수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출입 차단 장치를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가 지난 2017년 물난리를 비롯해 재해 위험이 높은 명암저수지에 재난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조기경보 시스템은 수위계와 CCTV 등 각종 재해 관측 설비를 설치해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조기경보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으로 오는 7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해 장마 전에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사로 시제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